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7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정신으로 독재와 전제를 막아내고 저항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을 보고 생각난 말이 차도살입니다. 차도살, 한자로 쓰면은 빌릴 차자에 칼도자, 죽일 살이죠. 차도살, 남의 칼을 빌려서 그 적을 찌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차도살. 이것은 36개라는 병서가 있습니다. 중국의 병서가 있는데 중국 역사에서 등장하는 기기묘묘한 전술 전략을 간단한 말로서 정리한 게 36개입니다. 거기에 제3개로 차도살인이 있습니다. 제6개는 성동격서입니다. 동쪽을 시끄럽게 해가지고 사실은 서쪽을 친다. 성동격서. 34개는 고륙계, 고륙, 이 육체 육자입니다. 고륙계. 자기의 몸을 괴롭혀 가지고 뭘 한다. 이거는 삼국지에 나오는 거고요. 35개는 연환계, 고리와 고리를 연결한다. 적벽대전, 삼국지에,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6개가 있습니다. 36개는 도망가는 겁니다. 출행랑이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도망가는 것도 상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차도살이 있는데 이것과 윤석열 씨의 이 논리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저도 일찍이 차도살을 한번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차도살이다. 즉 상대방의 무기를 빼앗아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이죠. 그러나 이건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다른 수가 없을 때 불리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한 번 하면 끝입니다. 두 번 안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끝납니다. 차도살. 아주 절박할 때 쓰는 차도살이 있는데 저희 차도살은 이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또 노무현 정권과 김정일, 김대중 정권과 김정일 사이에 맺은 6.15선언, 14선언, 4.27 선언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우리 민족끼리 손을 합쳐서 자주 통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공조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남북한 좌익 세력은 자신들을 민족주의 세력으로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민족이라는 걸 따져보자 이겁니다. 우선 민족 하려면은 민족 반역자와 진정한 민족주의자를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승만, 박정희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발전시킨 사람이니까 민족주의자죠. 진정한 내셔널리스트죠.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동족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탄압을 해서 수백만 명을 죽인 뭐 두말할 것 없이 민족 반역자입니다. 아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중국하고 싸워서 사람을 죽였습니까? 일본하고 싸워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동족을 죽인 자니까 이건 뭐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저희 차도살은 이겁니다. 민족 반역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민족 공조하자는 자는 자동적으로 민족 반역자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이 한국의 종북 세력, 좌익 세력 다 민족 반역 집단입니다. 제 말에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까? 그래서 민족이라는, 저들이 쓰는 민족이라는 칼을 우리가 뺏어와가지고 진짜 칼로 만들어가지고 저들의 심장부를 찌르자 하는 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차도살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식 차도살은 뭐냐 하면 5.18입니다. 5.18 정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광주 사람들과 무관하게 호남 사람들과 무관하게 요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18 정신을 부르짖으면서 이걸 흉기로 만들어 가지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진정한 헌법 수호 세력을 독재로 몰고 하는 이런 짓을 하니까 윤석열 씨가 이번에 딱 차도살을 썼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5.18 정신이 뭐냐? 5.18 정신은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다. 그게 5.18 정신이다. 그리고 그 5.18 정신은 어느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과거에 가두어 놔서도 안 된다. 지금도 5.18 정신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독재와 전제 세력과 싸우는데 5.18 정신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지금 독재 세력은 윤석열 씨의 규정에 의하면 문재인 정권입니다. 전제 세력은 전체주의 세력이니까 그것은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5.18 정신으로 문재인, 김정은 세력에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 요것이다. 이게 차도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5.18 정신을 가져와가지고 민주주의 파괴 세력, 법치 파괴 세력을 찌르는 무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머리 좋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윤석열 씨는 그걸 함축한 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5.18은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 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18 정신은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남용해 누구를 탄압할 때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끊임없이 거부하고 저항하라는 것이다.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다. 그래서 이걸 드디어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왜 침묵하느냐? 이것도 5.18 정신으로 갖다 대면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아주 흥미로운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방식이에요. 그리고 북한 인권 결의안에 왜 자꾸 한국 이름이 빠지느냐?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의 이름을 빠진다는 것은 그게 바로 민족 반역자 편에 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저의 차도살은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지 않은 자는 자동적으로 민족 반역자다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우리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에게 풍선 못 보내게 하는 거, 정보를 못 보내게 하는 거, 달러 못 보내게 하는 거, 그들을 돕는 행위를 범죄로 취급하면 이거 민족 반역 행위 아닙니까? 딱 맞잖아요. 저희 차도살과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차도살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칼, 저들이 가지고 있는 5.18 정신이라는 칼을 그냥 뺏어와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개념 규정해가지고 저들의 심장부를 겨냥하는 것,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겁니다. 이 차도살은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칼로 뺏어가지고 찌르니까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차도살. 예컨대 차도살의 예가 이 내로남불이란 말, 이게 또 차도살입니다. 사실은 그 기본 원리가 차도살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논리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딱 들이대는 거죠. 윤석열 총장 자체가 차도입니다. 차도. 무슨 뜻이냐?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해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의 요인들을 많이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때 적용했던 그 법리라는 칼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앞으로 윤석열 씨가 권력을 잡으면 문재인 세력에 딱 적용해야 됩니다. 요게 차도살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등등등을 감옥에 보냈던 그 칼을 가지고 그대로 문재인 세력에 딱 들이대가지고 하면 감옥에 안 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감옥에 안 갈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요게 윤석열의 절묘한 차도살인데,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차도, 빌린 칼을 쓰는 사람은 누구냐? 윤석열이라는 칼의 칼자루를 잡은 사람은 누구냐? 그게 바로 국민입니다. 주권자죠. 국민이 넓게 보면은 주권자니까 윤석열보다 위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윤석열이라는 빌린 칼을 써서 이번에는 문재인 세력, 즉 윤석열의 개념 규정에 의하면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그리고 5.18 정신을 부정하는 독재 세력에 국민들이 항거하고 저항하고, 그리하여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응징해야 한다 하는 정확한 논리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요게 차도살입니다. 차도살. 36개에 나오는 제3개 차도살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갈지 자목 궁금한데, 이건 망고의 진리입니다. 공산주의의 원리를 가장 깊게 들여다본 사람 중에 한 분이 조지 오웰인데, 조지 오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산주의자 같은 광신 집단과 싸울 때는 우리도 같은 광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아무래도 계급투쟁론자보다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 머리를 써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도살인계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차도살계를 한번 검토해보자. 한번 적용해보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